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본서 132페이지 제9절 부가와 징수입니다. 132페이지 보시면은 먼저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1번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 여기부터 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하여튼 그 세법은 1월달 그 조세 총론하고 취득세 부분만큼이라도 듣고 기초 강의를 좀 듣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올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듣고 늦게 오셨는데 바로 하면은 따라오기가 용어를 몰라가지고 벅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하고 취득세 부분만큼이라도 듣고 인강을 듣고 1월달 강의 듣고 오시길 당부드리고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지 계속 그럼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의 일반적인 경우인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밑줄이고요. 가로 생략하고 맨 마지막 제출 아니구나. 그 133페이지로 넘어가서 맨 꼭대기 보니까 중간에 부터 60일 내에 밑줄이고 그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밑줄.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앞으로 다시 가서 132페이지 그 취득한 날 가로 안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 여기서부터 밑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또는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 밑줄입니다.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럼 여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원칙적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인데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한다. 그럴 때 허가일 전에요.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그러면 허가일로부터요. 보세요. 허가일로부터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소리를 취득했을 때 신고 납부하게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꿉니다.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된 경우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취득일로부터, 즉 대금 완납부터 60일 아니에요. 허가일부터 60일이고 또 나중에 양도소득세고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허가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또는 2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양도소득세하고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아니고 허가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건 제가 싹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나올 만한 건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둡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일 전에 대금 완납됐다.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는 거. 그 다음에 133페이지 2번 상속 또는 실종으로 인한 경우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밑줄이에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요. 자, 밑줄이고 실종 선고를 읽어볼게요. 실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여기 또 밑줄입니다. 각각 6개월이요. 가로도 밑줄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에요. 자, 어떤 얘기냐?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 피상속인 돌아가신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그래가지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다시 보세요. 만약에 상속 개시일이 만약에 20년 4월 10일이다 그러면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그래가지고 10월 10일 이게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요.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그러니까 요거 10월 언제요? 31일을 우리가 취득세 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둡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둡니다. 자, 근데 상속인 가운데 만약에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몇 개월이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상속인이
갑을병이 있어요. 상속인이 갑을병이 있는데 만약에 갑과 을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병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병은 9개월이고 국내 주소는 갑과 을은 6개월이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개월이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계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도 몇 개월?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는 거예요. 꼭 알아두시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에 보니까 중과대상, 부과대상 및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그 3번에다가 여러분이 제목을 좀 달아놓으시면요. 3번에다가 제목을 달아놓으면 뭐라고 제목을 달아놓냐면 추가신고납부기간이에요. 이게 취득세 추가신고납부기간에 관한 건데 추가신고납부 한번 봅니다. 자, 어떤 얘기냐. 먼저 중과대상이 된 경우 보겠습니다. 추가신고납부 써놓으시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대상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엔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취득 당시에는. 그랬다가 이게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됐다. 그러면 두 번째 줄 비줄입니다. 중과대상이 된 날 며칠이요? 60일에. 이게 30일이었는데 작년에 2019년에 60일로 바뀌었어요. 작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30일, 어떤 때는 취득세에서 기간이 30일도 있었고 60일도 있었는데 헷갈린단 말이지.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작년에 취득세는 60일로 다 통일했습니다. 자, 그래서 30일 나왔다. 일단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예외가 한 거 하나가 있긴 있는데 나중에 배울 건데 일단 납세무자가 신고할 때는 헷갈리지 말라고 무조건 60일입니다. 그래서 60일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번호 달아놓습니다. 자, 중과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해당 중과세를 정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죠. 표준세율 세금 낸 거는. 그럴 때 가산세 제외 있죠.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로 밑줄입니다.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보통 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요거 취득 후 중과대상이 됐다. 중과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내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에 신고납부에 신고납부합니다. 보통징수에 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신고납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과대상이 된 경우, 자, 추가 신고납부 받고요. 넘어갑니다. 그 심화 내용은 중과대상이 된 날이 어떤 거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외울 수는 없고요.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양가로 2번 부과대상 및 추징대상이 된 경우. 이것도 똑같이 추가신고납부에 관한 거예요. 이것도 추가신고납부인데 추가신고납부.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이것이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됐을 때는요. 자, 처음에는 이게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됐어요. 그럴 때는 또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30일이었다. 역시 이것도 60일로 바뀌어서 작년에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자, 경감받은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었겠죠?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세액을. 자, 신고납부에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추가 신고납부기한 나오면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하고 나서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일단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자,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신고납부에 한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보통징수 X라는 거. 추가 신고납부는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요걸 딱 확인하면 돼요. 이거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특례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 봅니다. 자,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내에 지금까지 봤던 신고납부 기간 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기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등기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등록을 유한한 재산일 때는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있잖아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취득세는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이것을 취득세로 통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옛날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신고납부하는데 뭐하러 두 번 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요. 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다. 등기 요하는 재산일 때는요. 등기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자,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등기를 요한 재산일 때는 이 기간 내에서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내에서 등기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 관서에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 신청서를 했죠. 등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고 지자체 신고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등록관세에 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부동산을 우리가 흔히 취득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60일 내에 그 다음에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세에 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내고 와야지 만약에 취득세를 안 내고 등기등록관세에 오면 등기등록관세에서 등기등록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한다? 등기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자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뭐 등기한 후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또는 등기등록관세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등기등록관세 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납세지를 봅니다. 우리가 납세지를 한꺼번에 제가 한번 일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에 여러분 봅니다. 납세지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에 관한 건데 한번 보세요. 납부의 장소. 이거 보시면 이건 관할에 관한 건데 어떤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납세지 한번 봅니다. 세금 납부의 장소, 납세지는요. 원칙적으로 자, 지방세 납세지는요. 자, 한꺼번에 설명드리면 지방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는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물건 소재지. 당연하죠, 여러분들. 물건 소재지로. 그 다음에 국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지를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를.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고향을 물어봤었는데 리 출신 분들, 고향을 물어봤었는데 우리 그러면은 아까 고향 중에서 제일 멀었던 사람이 전라남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주소지는 만약에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전라남도 화순군이죠. 화순군. 전라남도 화순군이 있죠. 화순군. 자, 여기 있는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취득세를 낼 때, 자, 취득세는 특광도가 과세추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특광도, 물론 도세징수 유인 규정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시군구에 우리가 취득세 신고서 제출하지만 과세주체, 결국 그 돈은 특광도로 가는 거니까. 자, 취득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주소지는 경기도 광명시인데. 그럼 어디다 내요? 취득세는 전라남도에 냅니다. 특광도, 도세니까. 그러면 이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을 빌린다거나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거나 뭐 저당권 말소 등기한다거나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등록면허세 과세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배웠잖아요. 구도잖아요. 특별시 광역지에서는 도가 있는 것은 도. 그러니까 어디요? 전라남도에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재산세요.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화순군.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화순군에 재산세를 냅니다. 이렇게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를 납세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강원도 평창 같은 곳은 평창올림픽 열릴 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평창올림픽 열릴 때 그 통계를 보니까 뉴스에서 제가 보니까
6, 70%가 외지인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강원도 평창은 땅만 갖고 있고 세금은 다 서울로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런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과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부동산하고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제가 됐습니다. 종부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어디다 내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종부세는 국세니까 여기 멀고만 전라남도 화순군 관할 세무서까지 가서 세금 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서해안 타고 가나요? 서해안 고속도로 잘 뚫리고 그랬어도 이 화순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자, 하루 그냥 내려갈 때 운전만 계속 하고 내려갈 수 있나? 휴게소에 들려서 잠깐 뭐라도 먹고 가고 쉬었다가 해야지.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리지 뭐. 자, 그러니까 이 먼 곳까지 가서 볼일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국세니까 어차피 여기 화순군 관할 세무서에 내든 집 가까운 광명시 관할 세무서에 내든 어차피 국세는 국고로 귀속하니까 자, 국세는 어디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종부세는. 그러면 이번엔 또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하겠습니까? 어느 관할 세무서예요? 역시 양도소득세도 할 필요 없잖아요. 집 가까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감 잡으셨죠, 여러분들? 국세는 그 집 가까운 데 볼일을 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 납세지는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독립한 문제로 나온 적보다는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은 정답지문으로 특히 장식용이든 정답지문인데 정답지문으로 몇 번씩 잘 나왔어요. 최근만 하더라도 29회 시험 때도 정답지문이 등록면허세에서 정답지문이 자, 저당권에 대한 그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어디냐 물어봤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어디를 납세지로 해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꿨냐? 주소지로 바꿨습니다. 저당권자 주소지. 아닙니다. 하여튼 지방세는 주소지 나왔는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부동산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인데 주소지를 바꾼다니까요. 자,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X입니다.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주택 소재지입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제가 납세지 이렇게 강의하는데 보세요. 어떤 수강생분이 싫어하라고 그랬죠? 네, 지난 수업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요 납세지 강의했는데 쉬는 시간에 가는데 저를 보더니 교수님 제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재산세 거기서 오던 거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수강생이 있었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제가 제 얘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얘기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윗세오름에 있는 어떤 토지가 있어요. 거기 중산간 지역에 거기 해발 예를 들어서 400m 이상 되는 그런 데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세금 재산세를 계산해서 그럼 공무원이 그 고지서를 그 사람 주소지는 서울인데 그 사람 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들고서 그 400m 세발 400m 넘는 중산간 지역을 힘들게 윗세 오르면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토지에다가 고지서를 던져놓고 갑니까? 그 사람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로 보내준 것뿐이지 고지서를 세금 내면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 지방세는 물건 소지,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입니다. 이걸 기억합니다. 자, 어려울 것도 없는데 134페이지 봅니다. 취득세 납세지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주소지로 바꿔요.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135페이지. 135페이지. 광어권은 광부 소재지, 어업권, 양식어권은 어장 소재지. 어장 소재지고. 그 다음에 9번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식시설, 요트용권 같은 회원권들은 그 시설 소재지예요. 그래서 골프용권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용권 취득했다, 승마장 소재지, 이렇게 그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있죠? 양가로 1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 물건 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비춥니다. 납세지 불분명하다. 취득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물건 소재지.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양가로 3번이요. 또 밑줄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재지별 시가 편액 비율로 안분한다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C값 순액 비율이고 그 C값 순액 비율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면적 비율 X요. 면적 비율 X 해놓으세요. C값 순액 비율로 안분하는 거지 면적 비율 X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 자, 어떤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습니다. 이쪽은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서 송파구고요. 송파구고 이쪽은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가 있어요. 경계선상에는. 그럼 이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럼 이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한 가격이 1억이라고 쳐요. 그럼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에 해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러면 세액이 나왔어요. 이 나온 세금에 대해서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지방세,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잖아요. 그럼 어느 부동산 소재지에 이 취득세, 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낼 것이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럴 때 송파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C값 순액을 산정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장도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부분에 대한 C값 순액을 산정고시합니다. 그랬더니 이 C값 순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을 여기 이제 법령이 조금 잘려 있어 압축돼서 그런 거지. 이 과세 표준을 C값 순액 비율로 안 보내요. 그래서 자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에 신고납부하고 송파구에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에 신고납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어떻게 한다?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면적비율로 계산해요? C값 순액 비율로 계산해요? C값 순액 비율로 계산합니다. 아셨죠? 면적비율 X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문제. 자, 필수예제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지방세는 주소지 자부진간 아니고 부동산 물건 소재지입니다.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야.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지. 주소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용은 저 다음에 또 보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또 나오니까요.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136페이지. 자, 2번 예외 보통징수와 가산세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요. 신고 납부를 다 하잖아요. 원칙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우리가 조세 총론에 배웠어요.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불성실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가산세를 봅니다. 일반 가산세요. 이거 조세 총론에 다 했어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요. 취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자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신고하더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에 정도했더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어떻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40, 20, 10%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하면 10% 적용되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데 거기 바탕색 박스에서 세 번째 줄, 자,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중금리를 감안한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이게 0.025%죠, 현재? 10만 분의 25, 0.025%를 적용합니다, 하루하루. 자,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기는 하루 딱 지나면 일단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아놓고 의무 위반에 정도했더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25%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과산세를 보겠습니다. 자, 중과산세는요. 중과산세는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건데 원칙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밑줄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밑줄 짝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두 번째 줄 매각의 동그라미야. 그냥 신고하자는 게 아니라 뭐까지 했어? 매각까지 했어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매각까지 했다. 아이고, 그러면 아예 그냥 조세 포탈라고 작정했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싹 매각까지 했으니까. 그죠? 조세 포탈 우려성이 높으니까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계 100분의 얼마? 80. 80%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 예외를 봅니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은 그러하지 않는다. 즉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과산세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외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과세물건이요. 밑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물건이면 공시 방법을 등기 등록으로 하라고 요구했겠죠? 근데 공시 방법이 등기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요. 또 근데 가로가 또 밑줄이에요. 골프, 승마, 콘도, 종합소액소, 요트용권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제외에다가 돼지꼬리 땡갑니다. 자, 중과산세 제외하는 것에서 골프용권 같은 애들은 제외하는 거니까 이중부정이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제외에다가 돼지꼬리 땡녀에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단 골프용권은 제외야. 그러면 중과산세 제외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외에다가 돼지꼬리 땡녀에서 중과산세 적용한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을 요하지 않는 골프용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하지 않는다면 틀려요. 동그라미 2번도 비슷입니다.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밑줄 짜기요. 즉 간주 취득, 의지 취득의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간주 취득은 자기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이런 게 안 돼요. 매각 이런 게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는데 지목을 변경한다 대로, 그러면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니까 갑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무단으로 지목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권자가 처음에 공무원이 모르지. 근데 나중에 지나다니다가 이거 밭이었는데 언제 대지로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갑이 지목 변경, 과점주의 주식 취득, 자,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자동차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매각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장부의 기장 비치 및 가산세입니다. 양가로 1번이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자, 여러분요. 개인 아니고 법인은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는데요. 그럴 때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지자체상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밑줄입니다. 위 1에 따른 장부 등의 작성 해야 되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쭉 밑줄입니다. 산출세액 또는 부속세액 100분의 얼마?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세에 가산한다. 자, 그래서 결론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적용돼? 10% 적용됩니다. 10%. 요거.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를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100분의 10으로 나온 적도 있고, 시험에 한 3번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그 다음에 3번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이라는 것은 조시총론할 때 했었어요. 세금을 면해주는 점인데 양가로 1번입니다. 취득가액이요. 자, 취득가액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산출세액 X예요.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는 거지 산출세액 X입니다.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는 이름 틀려요.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50만 원 밑줄입니다. 계속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는다. 밑줄 좌이로. 자, 50만 원 이하니까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를 해야 하네요.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미만 아니고 이하입니다. 또 취득 가격이지 취득세 산출세 50만 원 이하 과세자는 이름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취득가격 50만 원 면세점입니다. 양가로 2번 처음 배우는데 한번 볼까요? 양가로 2번 어떤 거냐? 이건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공부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보세요.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밑줄입니다. 1년 이내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서 양가로 1, 즉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자, 어떤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힘들어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1필의 토지예요. 한 필. 1필의 토지예요. 또는 1구의 건축물인데요. 잘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면세점 규정이 양가로 1번 규정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자는다. 이 규정만 있고 양가로 2의 규정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보세요. 이게 1구의 건축물이나 1필의 토지인데 취득할 때요. 요만큼만 먼저 취득해요. 취득가격이 50만 원. 면세점 적용되죠? 50만 원이니까 취득세 안 내요. 그리고 이거 취득 후 1년 내에 또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 취득합니다. 요만큼 취득했는데 48만 원. 또 얼마 있다가 요거 취득합니다. 50만 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약에 양가로 1번 규정만 있고 양가로 2의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걸 취득할 때 계약서를 이만큼 씁니다. 50만 원어치 계속 야금야금 취득한 거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금도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봅니다. 취득상 물건을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이걸 각각 전후의 토지 취득을 또는 건물의 취득을 1필에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148만 원이니까 당연히 취득세가 과세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잔머리 굴까 하나의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1년 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을 하면 자 그런 얘기 한번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두시고 최근에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넘어갑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부가세입니다. 취득세에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같이 냅니다. 먼저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한번 봅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함을 진다. 그래서 농특세는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세 부가세일 때 농특세는 표준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요? 2%로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의 10%로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이거. 자, 저희 총론할 때 어떤 건지 살짝 맛배기로 보여드렸어요. 만약에 취득가격이 1억이면 표준세율을 2% 적용해. 1억에 2%니까 200만 원. 거기에 10%니까 20만 원의 농특세 부과된다. 뭐 그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그리고 양가로 이번 감면받은 게 있다 그러면 또 농특세가 감면받은 세액의 20%로 부과되기도 하고요. 지방교육세 또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지방교육세는 취득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곱하기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요?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자, 다시요. 취득세 부가세는 뭐가 부가세로 부과되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마시고 기출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 25회 기출체크.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에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골에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 후 신고하자 매각까지 했으니까 중과산세죠? 산출세액 몇 프로? 80% 적용됩니다. 100분의 50 틀렸습니다. 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이거는 종전까지는 등기하기 전까지였는데 지금 작년에 바뀐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등기하기 전까지가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바뀌었다는 거.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의미로 해서 2번 맞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에 관한 시장군수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요. 4번입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금을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렇죠? 취득세 원칙 신고 납부인데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 이렇게 보통징수로 징수됩니다. 5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습니다. 몇 프로 가산세입니까? 100분의 10하고요. 2번은 뭐 당연히 상식처럼 알아셔야 되는 거고 60일 6개월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다 받고 이제 141페이지 자 2장 등록면허세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자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목 운동부터.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합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아이고 어깨도 돌리시고 여러분들. 자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오전에 했을 때보다 어떻게 오후에 하니까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딴 때보다. 자 이거 그래서 오전보다 오늘 또 근데 또 오전에 나오시던 분이 또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하여튼 여러분들 수업 시간을 바꿔가지고 죄송하지만 하여튼 뭐 어쩔 수 없고 이거로 시간을 바꾸는 거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는 거로 해가지고 저한테 부조하시고 여러분들이 부조하신 거로 생각하시고 제가 그거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시간을 한 거로 제가 부조를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아이고 49일이 됐네요 벌써. 그럼 보시면 어떤 거냐면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요. 자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를 보는데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시험 문제는 뭐 한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 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한 문제가 주로 나오고 두 문제 나올 때도 두 번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또 언젠가는 한 번은 또 26회인가 그때는 또 한 문제도 안 나온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한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한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등록면허세는 공부할 양이 많지 않고 내용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두 문제 나오면 여러분한테 좋은 거예요. 두 문제 그냥 거저 먹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공부할 양이 적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세목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성격 특징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고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자, 요거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중요하고. 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낼 것인지 납세지요. 또 등록면허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또 항상 취득세랑 같은 점 다른 점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같은 점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헷갈리니까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또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묻는 문제도 나온 적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올 때 어떤 때는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옳은 거 이래가지고 취득세와 5개 지문 속에 취득세 지문하고 등록면허세 지문을 섞어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간에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항상 비교해야 됩니다. 제가 특정 테마에 별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얘네들을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가 구성됩니다. 두 문제 나올 때는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에서 한 문제가 독립한 문제로 잘 나왔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할 때 등록세 있었다고 아까 취득세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종전에 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의 상으로 나누는데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건물 신축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매매나 증여 등으로 취득해요. 이전 등기합니다. 그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잖아요. 그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요. 그러니까 이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이게 취득세로 통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소유권 보존 기존 등기 취득세로 통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사항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뭐 지상권 설정 등기한다 이런 사항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2010년도까지 면허세가 있었어요. 면허세가 있었는데 이 두 개 세목을 통합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요.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면허세를 통합해서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됐어요. 등록 면허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등록 면허세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등록 면허세는 이렇게 나눠져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로 나눠져요. 면허분으로. 근데 종전 이 면허분은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종전 면허세에서 온 건데 면허세가 우리 시험과 관계없기 때문에 얘는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요. 등록분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이게 종전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거예요. 등록세 일부 내용이. 그래서 이게 이제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등록에 대한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 그러면 우리는 뭘 제가 얘기한 거냐면 항상 우리는 등록에 대한 이 등록 면허세를 시험범위라고 요걸 제가 항상 얘기한 거예요. 등록 면허세 그러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입니다. 면허분은 관계없고요. 자, 그러면 그런 얘기입니다. 교재 141페이지 제1절 개요의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봅니다.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의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 행위 자체를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으로 봐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지방세인데요. 심화해서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에서 등록이란 건 뭐냐? 자, 등록이란 보겠습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고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여기 비춥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갔으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세에서 등록에서는 제외하고요.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몇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29회 시험 때 29회 시험 때 재작년에 시험에 독립범위로 나왔어요. 29회 시험 때 개정세법 내용이었는데 거기 나온 건데 무슨 얘기냐면 28회 시험까지는 1번, 2번만 있었어요. 등록에서 제외되는 게. 그랬다가 3번하고 4번이 28회 시험 끝나고 29회 시험 때 그 전에 개정세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두 가지였었는데 네 가지가 됐으니까 오지선다 문제잖아요. 우리는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 과세되는 네 가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네 가지 깔아놓고 그 과세되지 않는 거 하나 집어넣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낼 때요. 제가 쓰는 문제집이나 제가 모의고사 또 제가 마지막 9, 10월 그 마무리 과정에서 이걸 문제로 몇 번 출제했어요. 똑같은 문제를 그냥. 그래야 뭐냐면 이 네 가지를 드래그해서 그대로 1번부터 4번까지 만들어 놓고 5번의 정답 등록면세 과세되지 않는 거 5번으로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계속 냈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전에서 29회 시험 때 딱 나왔어요. 정답도 5번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5번 지문은 제가 출제한 내용과 달랐지만 어떤 게 정답 5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곤란할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떤 거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이게. 자, 그래서 1번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취득했다는 등록 같은 것은 이것은 출원에 의해서 우리가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근데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취득세 대상할 때 뭐 포항 영일만 고향 사람 소리를 통해 설명할 때 뭐 고향 내려가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하고 양식어권 취득 고기 잡고 양식업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걸 샀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어업권, 광어권, 양식어권은
승계 취득, 그러니까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그럼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2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 차, 기, 항, 선에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할 때는요.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할 때 요때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이제 요때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요때 등록면허세 등기를 또 공짜로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3번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라 부가 제척기한의 경우에 우리가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이잖아요.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랬잖아요. 자,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 이런 거 했었는데 취득세는 부가 제척기한에 경고하면 더 이상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요.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이때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4번입니다. 지방세법 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등록이 뭐냐면 면세점이라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되는 경우 면세점 써놓으세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면세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요.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이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면세점 써놓으세요. 면세점 규정 적용될 때. 어떻든 간에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있었고 2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전혀 볼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132페이지 특징을 봅니다. 특징. 먼저 동그라미 1번이요. 자,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도, 구가 과세추입니다. 도세고 구세고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추가 되니까 당연히 생략이고 도, 구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은 도.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거래 단계 중 취득당해 부과 유통세 이런 거 읽어봐봐. 3번 등기등록 행위에 부과되는 행위세고 이런 거 유통세 행위세고 3번 응능과 이런 걸 읽어보시면 기초과정에 말씀드렸던 거고. 동그라미 5번이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에 관한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등기등록 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고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에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6번만 또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줄은 도구 거기 밑줄이고 그 다음에 수수료 성격 밑줄이고 6번 봅니다. 등기등록자가 그 등기등록하게 된 권한의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나 그 경위 합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 밑줄입니다. 외형적으로 등기등록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과세되는 조세이다 밑줄입니다. 이것을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라는 건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건데 여러분 봅니다. 등록면허세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등록면허세가 형식주의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형식주의 과세.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다 사실주의 과세예요. 실질주의. 그래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근데 등록면허세만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조세입니다. 거기다가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6번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 써놓습니다. 동그라미 6번 옆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기초과정부터 배운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 등기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 갑이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안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네? 공부했던 분들 이거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자, 요거 제가 한식뷔페 얘기 드렸는데 제가 한식뷔페 같은 데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뭘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고 강의할 때는 오전 강의 끝나고 점심 먹고 저녁 강의 들어올 때는 이제 사우나나 어디 갔다가 이제 저녁 강의 들어올 때는 빨리 밥 한 10분 만에 먹고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 음식점 가면 뭘 먹을지 고민해야 되죠. 주문하고서 음식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식뷔페 같은 데 가면 선불로 돈 내고 들어가서 제가 먹고 싶은 만큼의 그 종류를 접시에 담아서 빨리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절약돼서 제가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 한식뷔페
하루는 갔더니 제가 10분 만에 밥 먹고 저녁 강의 이제 앞두고서 10분 만에 저녁 먹고 들어오려고 하는 한일뷔페 갔어요. 단골로 가는. 돈 선불로 냈어요. 딱 들어가서 밥솥을 딱 열었더니 밥이 없네. 아, 사장님 여기 밥이 없는데요? 아이고 밥이 없는지 몰랐는데 큰일 났네. 한 20-3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기다려 내가 밥 될 때까지. 빨리 그럼 나와야 되는데 나 딴 데 가서 햄버거라도 먹고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나올 때 그냥 나와야 돼요? 선불로 돈 내고 낸 거 받고 나와야 돼요. 받고 나와야지. 밥 못 먹었는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갔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자 등기가 없으면 이민아빠는 등록면허세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네? 돌려받아야죠 여러분. 돈 밥 못 먹었는데 등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요.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자 을이 등기도 을 명의로 등기도 하고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했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를 다 했고요. 자 근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에 무효 취소 요인이 있어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갑으로 을에서 갑으로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 을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이때는 안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한식 하루 갔더니 오곡밥 사장님이 오늘 오곡밥인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오곡밥 좋죠? 그래가지고 오곡밥 맛있게 거의 다 먹었는데 3분의 1 남았어요. 3분의 1 먹고 오곡밥인지 막 세봤죠 제가? 진짜 아무리 세봐도 사곡밥이네. 사장님 진짜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사곡밥을 주고 말이야. 그거 아무리 세봐도 사곡이잖아 사곡. 빨리 저 돈 아까 낸 거 돌려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가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아셨죠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신고 납부고 등록면허세 8번 밑줄이죠. 이따 뒤에 또 나오지만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수이기 때문에 공짜로 등기등록 안 해줍니다.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 나면 무조건 얼마예요? 6,000원 받습니다.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등록면허세를 계산했더니 4,700원 계산됐습니다. 얼마 납부하게 합니까? 6,000원 받습니다. 무조건 6,000원 받아요.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무조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받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예제 문제는 여러분이 골라보실 때 그 3번 있잖아요. 요거 좀 지문을 좀 수정할게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에 취득 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취득 이전을 지우고 설정이라고 고쳐넣어야 돼요. 취득 이전이 아니에요. 취득 이전은 취득세로 갔기 때문에 취득 이전을 지우고 거기 3번 지문에서 취득 이전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걸 지우고 설정이라고 써놔요. 자,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취득 이전을 뭐로? 설정으로.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나중에 143페이지 제2절 납세무자입니다. 자, 여기 제2절 납세무자에다가 여러분이 별표시를 2개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